어제 박근혜 대통령 출범에 맞춰서 새누리당 기대를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기대와 우려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여전히 난항에 있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장관 인사청문회도 앞두고 있어서요. 여기에 대한 입장도 함께 들어보죠. 윤관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윤관석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남동울의 윤관석 의원입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 취임사 보면 국민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 외에도 행복, 창조, 한강의 기적 이런 단어들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도 국회에서 취임식장에서 주의 깊게 어제 취임식을 지켜봤습니다. 예, 예. 희망의 새 시대, 그 큰 청사진 그림을 제시하셨고 거기 가기 위해서 세 가지 봉우리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경제 부흥, 그렇죠. 국민 행복, 문화 융성. 예. 이 3대 국정기조의 큰 목표인 봉우리를 제시하시고 그를 위해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을 제시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먼저 축하드리고 여러 가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렵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이란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구호도 제시하셨고 또 남북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대외적 상황이 어려운 만큼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많이 보이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 면에서 저희 야당도 국정의 동반자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만 어제 이제 국정 목표에서 빠져 논란이 됐던 경제와 민주 문제는 경제 민주 문제는 뒤늦게 언급은 했습니다만은 어제 언급을 했죠. 예, 아직까지도 성장 중심의 경제 지향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여기저기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우리가 많이 이런 일을 합니다. 가장 국가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이제 국민의 신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노노의 공자도 이제 무신분립, 신뢰 없이 국가가 설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이나 또는 후보 시절에 제시했던 원칙과 신뢰에 맞는 공약의 실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예. 다소 부족했던 점 지적한다면은 경제 민주를 거론하면서 노동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광화문에서 비정규직 해결 문제는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렇죠. 좀 구체성이 좀 아직 없어서 같이 가야 될 국민 행복의 시대에 같이 가야 할 비정규직이나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고민이 보완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또 하나가 이제 성장과 개발 중심의 국정 운영의 기조가 보이기 때문에 분배와 배려 이걸 통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들 이런 부분들이 어제 얘기에서 거의 안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보완돼야 될 거라 봅니다. 예, 경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 또 있습니까? 네, 국민 대통합과 화해 대탕평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새정치 실현과 민주적 리더십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 큰 목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민주적 리더십이 보완돼야 되는데 그동안에 보였던 소통하지 못한다는 점이라든지 대통합에 부족하다는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민주적 리더십을 보여야 되지 않겠냐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리더십, 소통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소통 얘기 나온 김에 청와대 대변인으로 두 인사가 내정이 됐습니다. 윤창중 전 인수위 대변인 그리고 김행 위키트리 부회장 이 두 분의 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일단 발표부터가 이례적이었습니다. 취임 전날 24일 밤에 공식 발표 없이 통신사를 통해서 언론에 내정 사실을 알려주면서 보도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공식 발표는 안 나온 거죠 지금도?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로는 전례가 없는 일로서 좀 약간 꼼수식 불통 인사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윤창중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인수위 대변인에 임명될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예, 예. 극우성 막말 논평을 많이 쏟아냈던 논객이란 점에서 대통합에 맞는 인물이냐. 선거 캠프라면 몰라도 적어도 인수위나 이런 데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하지 말아야 할 인사를 한 것 같습니다. 청와대 대변인까지 되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하지 말아야 할 인사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공식 발표도 없이 내정이 됐다. 김행 대변인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제 당의 출신도 아니고 이래서 좀 이례적이긴 한데 예. 그 부분에 대한 논평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윤창중 대변인이 이제 논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불통 인사의 전형으로 보여줘서 국민과의 소통을 얼마나 해낼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되시는 거군요. 네.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첫 국무회의 열리는데요. 네. 박근혜 정부의 새 장관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따라서 장관 임명도 안 된 상태인데 지금 이 상황에 야당으로서도 부담스러우시죠?
예,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최대한 협력에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만은 뭐 유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색한 동거 수준이 아니라 지금 전혀 내각 구성이 안 돼 있는데, 예. 물론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도 3월 13일 날 내각 구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예. 하지만 전에 비해서 한 10여일 정도 일단 인사청문 요청이 늦게 내각 발표가 됐고요. 그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인사들이 좀 있고, 또 이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협조 차원에서 이제 동의하고 수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민적인 이해관계 입장에서도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 되지 않아서 현재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얼마나 이관할 것인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 부분이 끝까지 남는 건가요? 예, 현재 그게 가장 큰 쟁점이 돼 있습니다. 원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의 새로운 국정 철학의 핵심이 나올 수 있는 미래창조과학부라든가 이런 새로운 부서 신설에 대해서는 바로 전폭적인 동의를 해줬습니다. 예, 예. 하지만 6가지 쟁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통상이나 또 이제 이 방송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방송 문제는 단순하게 이제 부처의 업무 조정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의 공정성, 방송의 이제 공영성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 존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해서는 맞다. 안 그러면 과거 시절에 우리가 언론 장악이라든가 통제라든가 제2의 공보처 부활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새누리당에서는 보도 기능은 종전과 같이 놔두는 거다. 비보도 관련된 업무만 옮겨보자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 건 발목 잡기 하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예, 여러 차례 그런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애초에 ICT 기능이라고 해서 정보통신 기술의 이제 변화 발전, 이건 이명박 정부 때 정통부가 해체되면서 예. 우리나라의 이제 ICT 기능의 발전이 굉장히 정체 내지 후퇴돼 왔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이 기능이 해체되면서 4개의 부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행안부에도 있고, 그 다음에 지경부에도 있고, 문광부에도 있고, 방통에도 있고 4개 부처 있는 것들을 모아서 ICT 기능을 집적해서 이걸 발전시키겠다는 취지. 그래서 미래성장 동력으로 한 축으로 만들고 일자리를 만드는 취지는 저희도 동감이고요. 예. 저희도 그래서 정보미디어부라든가 또는 ICT 기능의 총괄적인 타워를 갖다가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방송을 갖다가 여기다 어이없게도 갖다 붙여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방송을 붙인 것이 무리라는 지적이 계속 되다 보니까 예. 이제 마지막에 나온 안이 이제 그렇다면은 언론장악과는 무관한 비보도 방송 부분을 나누는 건 어떠냐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죠. 이거는 방송 정책에 대해서는 좀 무지라든지 몰이의 소산이라고 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 방송 채널을 갖다가 여지껏 행정부서에 넣어본 적도 없고요. 이게 많이 넘어가면 이제 원래 처음엔 다 가져가려고 했는데 방송 문제를 정책을 그렇게 되면 이제 행정부서 미래창조과학부의 한 부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 제기되다 보니까 이제 비보도부 채널만 떼어내겠다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예능 채널이라든지 드라마 채널 이런 것만 미래창조과학부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예능 드라마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은 채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도 있을 수 있고 전문 채널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채널 자체를 구분해서 비보도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보도 채널은 방통위에서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이 전례가 없었을 뿐더러 좀 인위적인 아주 좀 업무 부처 편의주의적인 어떤 분할이라고 보고요. 심하게는 이제 부처의 정책 이해관계에 따른 게리맨더링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예. 그래서 비보도 채널이라고 해서 나중에 편성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방송에서는 그것도 중요한 언론의 공영성으로 보기 때문에 그걸 인위적으로 띄워가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정책 판단이라고 저희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지적들이 계속되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타협안을 제시는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겠다. 그리고 미래부 장관하고 방통위가 공동으로 법령의 재개정권을 갖도록 하겠다. 광고 판매 부분도 방통위에 귀속시키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런 타협안을 제시했는데 이 타협안도 받아들일 수... 타협안이 아니고요. 취임식 전날 다급하셔서 그런지 이제 원래 있었던 안을 그냥 그대로 나오셔서 대표가 읽으신 건데요. 원래 그 정도 얘기는 있었던 원래 건가요? 방통위는 현재도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근데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이걸 일반 행정기관을 격화시키는 안이 나왔던 겁니다. 예. 일반 행정기관 격화되면 법령 재개정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그냥 가겠다 이런 거란 말씀이에요. 그렇죠. 원래대로 가겠다는 것을 타협안으로 그냥 얘기하신 거고요. 그거는 이미 이제 저희가 협상하면서 초기에 본인들도 무리라고 판단해서 저희한테 그거는 없던 일을 하겠다고 했던 내용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광고 문제만 하더라도 방송 정책과 광고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정권이나 권력이나 자본이 방송이나 이런 걸 통제하는 기능이
법령으로 통제하고 그다음에 인허가권이 정책으로 통제하고 세 번째가 이제 광고로 통제를 해왔거든요. 예, 예. 이거를 그래서 방송 정책 당연히 존치시켜야 되는데 마치 뭐 새로 주는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은 좀 맞지 않는다. 그리고 법령 제거정권을 나눠 갖겠다는 것 자체가 현재 그 중앙행정위원회 당연히 이쪽에 있는데 가져가려다가 이제 다 나눠 갖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관련 부처들도 굉장히 이제 행정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제안이 전혀 아니다. 이 말씀은 지금 타협의 여지가 좀 없어 보여요. 이런 식으로 나눠 갖게 하면 이건 게리맨더링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니.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속 이렇게 대치 상태로 가는 건가요?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그 개편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력한다고 얘기하면서 방송 문제에 있어서는 억지적인 분할이라든가 또는 이제 국민적인 어떤 언론의 공정성 문제 때문에 이건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 나중에 틀림없이 제2의 언론 장악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나름대로 중요한 핵심 요구로 제기하고 있어서 더 이상 양보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럼 뭐 협상의 마지노선이라도 정해놓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그냥 계속 원래 저희가 이거는 얘기를 했고요. 정부가 지금 99가지 예를 들면은 개편안을 가져갔다면 이 한 가지는 국민을 위해서도 또 국회라는 게 여러 가지 세력이 모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조정하는 곳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이드라인 정치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나 또 여당에서 양보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참 뭐죠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이거 그냥 반쪽 정부로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저희가 볼 때는 일단 정부가 조직 개편안의 큰 취지에 대해서 야당이 동의해줬다면은 여러 가지 또 그거 완벽할 수는 없는 안 아니겠습니까? 예. 뭐 반대의 소리도 있고 또 비판도 있고 새로운 제안도 있을 텐데 최소한의 수용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국회의 정치를 존중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동안은 인수위 갔다면 오히려 여당이 아닌 조정했던 것도 후퇴하고 이랬었거든요. 그건 왜 그런가요? 본방사수, 그러니까 이제 원한사수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또 다시 그렇습니다. 돌아와서 무효가 됩니까? 가이드라인 정치 때문에 계속 다시 원점으로 후퇴했던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였다. 수용이 알겠습니다. 좀 필요합니다. 예, 윤관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지만 한 가지만 여쭙죠. 내일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 네. 김병관, 황교안 두 후보자 그러니까 국방부, 법무부 두 후보자는 낙마를 민주당이 이미 마음으로 결정하신 거예요?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제보나 또는 자체 조사를 해보니까 특히 김병관 후보자의 경우는 군 내부에서도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위장 전입이나 증여세 탈루, 특히 이제 예핀 이후에 외국 무게 중개 업체 로비스트 활동이라든가 유문금의 개별 통장 관리 많은 문제가 자격이나 자질 면에서 다 제기가 되고 있어서 예. 그 청문회 실시 계획을 연기한 바가 있죠. 근데 청문회 실시 계획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건 아니고 여당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여당 쪽에서 좀 지켜보자 해서 연기됐다 3월 6일 일단 잡히긴 했습니다. 예. 국내 사기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희가 볼 때는 아주 부적절한 인사라 자진 사퇴를 요청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을 당선자께서 대통령 취임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합참 방문 때 이제 대동을 하셨죠. 동행했습니다.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히 신경 쓰는 인사다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받았거든요. 원래 상식적으로는 이제 청문회 요청된 후보자를 데려가지 않는 게 맞는 거고 또 많은 문제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면 사실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좀 자중하는 게 맞는데 국회 무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김병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뭐 비슷하게 좀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라고 하는 후보자와 다른 후보자가 또 있습니까 혹시? 예, 뭐 현오석 그 경제부총리 내정자 같은 경우도 후보자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사전 검증을 했다고 하는데도 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분이 이제 성장론자다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런 정책적 입장도 따져보겠습니다만은 저희도 그거에 맨 처음에 집중했는데 개인적인 어떤 비리나 의혹들이 또 여러 가지 나오고 있어서 과연 적절한지 특히 부총리급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경 써서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